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29일 목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볼 텐데 해외 증시 하락폭이 커서 국내 증시는 빠르게 요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맞겠죠? 전일 국내 증시 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고 코스닥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쵸?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면은 상승 종목수가 2000개 육박할 정도로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거래대금을 보면요. 화요일보다, 그러니까 하루 전보다 코스피는 2조 원 이상이 감소하면서 9조 원 미만을 기록했고요. 특히나 코스닥의 경우는 거래대금이 지난 7월 2일 이후에 상당히 오랜만에 8조 원 미만을 기록했을 정도로, 그 말은 뭐죠? 코스닥 어제 3% 가까이 급등했지만 거래대금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승이었다는 거죠. 그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제 정부가 디지털 전환에 2조 9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정책 관련주들 급등한 것이 특징적이었고요. 환율은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1130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전일 수급 확인해 보면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가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의 이틀 연속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모든 기관이 산 건 아니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정도만 매수를 했던 거고요.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좀 다르죠. 개인 코스닥에서는 매도했지만 코스피에서는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기관은 매도 규모가 좀 컸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증시 봐볼게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3%대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세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1차 봉쇄 때 문을 닫았던 학교 운영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술집, 식당 문을 다시 닫고 지역 간의 이동도 금지하기로 했죠. 미국의 경우도 확진자 수가 지난주 대비 약 21% 증가하면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속도라면 이번 주 주말에는 하루 9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종목을 좀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3%, 4%, 5%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넷플릭스가 약보합으로 마감하면서 하락폭이 적었고요. 모더나가 7%, 니콜라가 8%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5% 하락했는데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향후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발표한 것이 영향이 컸죠. 특히 검색 및 광고 수익이 전년 대비 10% 감소한 점은 대형 기술주 등의 하락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예상되듯이 항공, 여행주, 유통업종 등 하락했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실적 발표의 시간에서 1%대 하락 중이고요. 모더나 7% 하락했고, 니콜라 8% 하락했죠. 반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퍼스트솔라가 13.2% 상승하자 썬파워도 4.58% 상승하는 등 상대적으로 태양광 업종은 강세였다는 거고요. 제너럴 모터스가 견고한 실적 발표로 4.5% 상승을 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서비스나우가 시간외에서 2%대
상승 중이고요. 또 포드가 정규장이 하락했지만 시간 내에서 4%대 상승 중입니다. 유럽 증시도 흐름이 안 좋았는데요. 하락폭이 컸는데 재봉쇄 우려 때문이고요.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이 1차 유행 때와 유사한 수준의 고강도 봉쇄를 재도입하는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어제 국내 증시도 상승했지만 중국도 상승했는데요.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 광군제를 앞둔 소비진자 기대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급락했죠. 5.5% 코로나19 재봉쇄, 미국 재고 증가 때문이었고요. 금 가격 또 하락했는데 달러 강세에 하락하면서 1개월 내 최저치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아시다시피 오늘 19기 오중전에 폐회되고요. 독일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비치 발표됩니다. 그리고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마크 카니 전 영란은행 총재 대담이 있고요. 목요일 밤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되고 미국의 3분기 GDP 발표됩니다. 9월 잠정주택 판매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 주요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가 에메랄드 121선 종가상 이탈된 모습이고요. 거래량도 터진 모습입니다. S&P 500은 다우보다는 좀 양호하죠. 121선 이탈된 상황은 아직 아니고요. 나스닥은 S&P 500보다 좀 더 견조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나스닥과 비슷한 다우랑 S&P 500보다는 견조한 흐름입니다. 다만 하락 속도, 하락 기울기, 주요 이평선 이탈된 상황 등등을 보건대 또 미국 대선도 코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킬 거야. 섣불리 바닥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듯 보입니다. 그러나 지수마다 여기는 지키면 좋을 텐데 이러한 지수는 분명 있지만 미리 섣불리 바닥을 예측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요.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셈이 봉쇄 조치에 이어서 미국의 확진자가 조만간 하루 9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 나오고 있음을 보건대 대선 이후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결국 미국에서도 불가피하지만 경제 봉쇄 조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서 4분기 경기 위축 우려 및 투심 위축 등의 영향을 당분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양당 후보 격차가 크지 않아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 혹은 트럼프가 되더라도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면 내년 재정정책 집행 속도는 지연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염두를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코로나19 글로벌 재확산세, 미국의 대선 결과 등을 확인하면서 변동성 확대를 염두한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장시장을 앞두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각자가 계좌를 관리함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의 주치의가 되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은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보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장만 바라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 상황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어쩌면 그냥 시장 바라보지 않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도 어떤 분께는 이게 전략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각자가 다르니까 객관적으로 주치의가 되어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태양이 떴듯이 내일은 분명 오늘과 다른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갖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더 잘 챙기시고요. 오늘 10분 아침 시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